언제 완성이 됐습니까? 그래가지고서 78년. 야, 이게 몇 년 걸린 거죠? 한 6년. 네. 6년 동안 오로지 유도탄만 생각하셨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때 연구원들이 이경서 박사님을 유도탄 리라고 불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. 저 사람은 유도탄에 미친 사람이다. 그런데요,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59년에서 69년까지 미국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가지고서 69년에서 한국 나와가지고서 뭔가 하면은 딱 10년이 지나서 79년에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. 네. 그리고는 저는 애들이 관두고 나서는 이제 거기 떠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끔 그래요. 내가 박 대통령이 저 방위선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. 그거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고 미국에서 MIT에서. 그리고 10년 동안 기계공업 육성망 세우고 유도탄 만들어 놓고 박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나도 쫓겨나서 관두고 그 다음에 난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회사나 조그만 거 하면서 그냥 호성생활 보냈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서 요새 생각하면 내가 박 대통령 그거 만들려고 내가 태어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. 백곰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완성을 해서 어떻게 이제 시험 발사나를 잡은 겁니까? 몇 번 다 실패도 처음에 한 두 번은 그냥 쏘니까 그냥 중간에 북한식으로 그냥 중간에서 없어져 올라가다 폭발해버린 겁니다. 없어져 버려가지고서. 근데 그것도 제가 발견했어요. 뭔가 하면은 그 유도 조종 맡으신 분이 뭔가 하면 너무 정밀도를 높이려고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으면 궤도를 갖다가 미리 다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궤도를 해놓고 나서 유도탄이 그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 그 궤도를 집어넣고 또 조금 벗어나면 또 집어넣고 이런 유도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. 그 프로그램 자체가. 프로그램 자체가. 근데 그게 너무 정밀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자꾸 하니까 나중에 이게 거기서 벗어나가지고서 버그가 생겨버린 거군요. 네. 그래가지고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못 발견했는데 내가 암만 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목표 지점만 만들어 놓고 목표 지점에 날아가는 거하고 목표 지점에 그것만 조정을 해 나가자. 그래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.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. 나이키 미사일을 쏴서 목표점 위까지 간다면 수직으로 낙하한다는 아이디어도. 그렇죠. 아니 그건 원체 나이키가 허큘리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레이더로 그냥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뭔가 목표까지 간 다음에 수직으로 하게 나이키 허큘리스 자체가 지대 공도 되지만 지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. 그걸 갖다 우리 뭔가 거기서 다 배워온 거죠. 맥도날드. 그래서 우리 ADD가 그걸 창조적으로 또 개선을 한 거군요. 물론 우리 나중에 다 개선 다 하고 그다음에 관성 쓰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. 근데 관성 유도 장치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두 번의 사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전설처럼 전해지는 게 담배 은박지 얘기는 뭔가요? 또 그 얘기가 있군요.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서 시사회를 갖다가서 하기로 됐는데 제일 먼저 시험 지를 갖다가서 이제 뭔가 하면은 조종실 있지 않습니까? 통제실. 통제실에서 한 1km 밖에 나가서 이제 유턴을 갖다가서 놓고 나서 이제 레이더가 잡아가지고서 이제 쏘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. 제일 먼저 시험장을 갖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. 근데 우리 소장님이 오시더니 야 이게 유도탄이 올라가면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서 하게 되면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 시험장에 떨어지지 않느냐. 네, 요인들도 많은데. 근데 VIP가 오시는데 만약 그 근처로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난다.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멀리 나가서 2km 밖에 나가서 그걸 갖다 발사대를 다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발사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는 뭔가 발사대만 만들어 놓고서 유탄 세워놓고 나서 딱 뭔가 레이더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놈이 잡히질 않아요.
그게 뭔가 뭐 바다의 조류가 올라와가지고서 네. 바다 높이가 가서 그 위치가 달라지니까 거기서 저 주파수가 레이더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다의 반사가 돼가지고 그걸 반사, 잡으니까 바다에 그걸 잡으니까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. 유도탄을 잡지 못하고 바다를 잡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그냥 뭐 별 방법으로 뭐 그것 나무 나무도 베보고 뭐 페인트도 뭐 네. 뿌려보고 뭐 하여튼 별 그 짓을 갖다가서 다 했는데도 그걸 못 잡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내일 오시는데 내일 오시는데 오후 3시가 돼서도 그게 저 해결이 안 돼서 그때 뭐가 보안사령관이니 무슨 육군 참모총장이니 그냥 헬기 타고 오셔서 자 내일 그거 하는데 발사 준비가 자체가 어떻게 안 되는 되느냐 거예요. 그러는데 네. 그거 지금 해결이 못해가지고서 지금 못합니다.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.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연기해야 됐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스케줄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연기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. 그러고서 얼굴이 하얘가지고 있는데 뭔가 그리고 있는데 누가 찾았습니다. 해결됐습니다. 두드리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냐 그랬더니 연구원이 뭔가 하도 뭔가 답답하니까 담배 피우고 나서는 은박지 그걸 갖다가서 뚫뚫 말아가지고 그 유도탄에서 레이더 신호가 나오는 게 파이프가 있어요. 네. 거기다가서 그걸 갖다가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. 네. 거기다가서 그랬더니 그냥 딱 이게 제대로 무는 거예요. 레이더를 갖다가서 그래가지고서 뭔가 하면은 뭔가 방공포에다가서 야, 우리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뭘 이렇게 막으니까 뭔가 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우리 처음 쏠 때는 그렇게 돼서 자꾸 반사가 많기 때문에 고무 마개를 막아놓는다. 그래가지고서 올라가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뭔가 공기 저항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를 그렇게 쏘고 있다. 우리 그걸 몰랐다고요.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당장 뭔가 육군 참모총장하고 보안사령관하고 헬기 하나 빌려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방공사령부에 가가지고서 뭔가 그 고무마개를 갖다가서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쐈죠. 그러니까 저 담배 핀 직원 상 주셔야 되겠네요. 아이고 뭐 하든 그렇게 기적 같은 저 일들이 다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 글쎄 저는 그게 제 운도 그렇고 아마 정성이 그래서 됐다고 생각해요. 발사 날짜를 기억하십니까? 2번 실패할 때는 대통령이 참관 아니요. 미리 뭔가면 발사는 7번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해야 되니까 7번인 걸 먼저 하고 대통령 모시고는 9번째가 했어요. 생각도 안 나요 지금 날짜는. 그러면은 발사 대통령이 이제 임석하에 시험 발사를 하기 전에 상당히 긴장하셨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혹시 실패하면 그렇죠. 어떡하나. 그럼요. 그 전날 신박사하고 둘이서 뭔가 야 내일 실패했을 때는 뭐라고 하고 그러고 뭔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떡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고할 그것도 준비해놔라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. 성공 판정은 언제 내리신 겁니까? 네? 이제 발사가 되고 성공했다는 언제? 목표 지점에다가서 뭔가 TV 해가지고서 현장에서 다 대통령이 보실 수 있다고요. CCTV로요. 뒤로. 그러니까 이제 목표물 탄착지에다가서 목표물 세워놓고 나서 그 정확하게 맞췄어요. 거기다 TV 딱 보고 있는데. 그 비행 시간이 얼마였습니까? 한 4, 5분? 그 4, 5분이 한 4, 50년 같으셨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면 발사하고 나서는 저는 이게 뭔가 하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개 팍 보고 이러고 있었어요. 앉아가지고서.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가 페널티킥 차는 거를 차마 못 보고 이제 돌아서서 있었던 거랑 비슷한.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그 시험장 책임자가 난 등을 두드리면서 야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탄을 보니까 그냥 유도탄이 쫙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
깨끗하게 말이죠. 근데 날아가는 게 성공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면 목표물에 90% 성공이에요. 아 그러면 네. 날라만 가면은 네. 그 다음에는 그렇게 7번 해가지고 그걸 다 단계로 우리가 실험해 본 거니까 그 다음에 목표물 그냥 정확하게 그냥 맞추는 거 대통령 그 앞에 TV를 딱 보시고 나서 그럼 대통령이 박수치고 참석자들이 만세 부르고 껴안고 울었다는 날아갈 때입니까? 아니면 딱 떨어졌을 때입니까? 날아갈 때죠. 날아가는 거 그래서 보고 나서 나도 성공한 거 저 알았으니까 말이죠. 예. 그 다음엔 그 의심하지 않았어요. 누구나 할 거 없이 만세를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. 만세 마음속으로 두드리고 야단났죠. 아휴. 아 그날 정말 감격스러우셨겠네요. 그게 이른바 뭐랄까요? 이제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신호탄 그렇죠. 아니었겠습니까? 그때는 북한이 전력이 훨씬 더 강했죠. 그럼요. 절대적으로 있었죠. 근데 재래식 무기도 강했고 뭐 유도탄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별다른 그리고 대응 우선 수단이 없었고 거기서 자신감을 줬죠. 우리 하면 된다던. 네. 그게 참 중요해요. 그게 말이죠. 그제 우리가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뭔가 뭐를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술을 가졌고 확보됐고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유도탄 그 개발하는 거 수십 가지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다 되잖아요. 배꼽 뒤에 이제 현무도 나오고 그러면 네. 현무는 그거지만 그 외에도 지대공 여러 가지 크루즈 미술 여러 가지 하더라도 다 그냥 자신 있게 됐잖아요. 한 번도 미스 없이 말이죠. 그런데 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그 ADD의 이 미사일 연구팀을 해체를 한 걸까요? 일설에는 뭔가면 미국의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서 소위 전두환 정권의 소위 승인을 받기 위해 정당 가지고서 선거법을 위해서 과터제를 그랬다 바꿨다.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지곡기 일보고 김성진인 때문에 그랬어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전두환 씨가 ADD에 와서도 뭔가 하면 너희들 유도탄 쏜 거 그거 가짜라면서 그러고 소장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소장이 아닙니다. 그걸 대답을 못 했다고요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 가짜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나이키 외관에다가 부품만 우리 거를 써서 그런 건가요? 아니죠. 가짜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시험할 때 뭔가 하면은 방공포에 있는 유도탄을 갖다가서 10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실패한 건 나이크 거기에다가서 유도장치만 우리가 거를 넣어가지고 쐈단 말이에요. 그거를 갖다가서 얘네들은 뭔가 하면 방공포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유도탄 자체를 갖다가서 나이크 허큘리스 쐈다. 페인트만 칠해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고 개발한 건 없다.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한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를 갖다가서 전두환이가 믿었고 그럼 전두환이를 믿게 할 사람이 누구냐? 나는 김성진이밖에 없다고 봐요. 그때 그 팀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지금 한국의 미사일 프로젝트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그렇죠. 있었을까요? 빨리 발전됐고 글쎄요. 그건 추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근데 글쎄 좋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것이 시금석이 돼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실수들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우선 전쟁을 안 나야죠. 백곰은 전쟁을 막는 그렇죠.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. 그렇죠. 네. 어디까지나 뭔가 하면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거 보더라도 전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? 거기 속에 있는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. 마무리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백곰은
이 박사님에게 무엇입니까? 제 인생의 전부죠. 저 역사관에 가서 백곰 저 축소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. 보면 자식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? 하여튼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거 뭐 하나는 성취했건 하는 그런 성취감이죠. 우리 저 기술자들이야 그거죠. 어떤 그 미션을 주면은 누구든지 미션을 주면은 그 미션을 갖다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인생에 저는 또 특히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10년 동안 내 인생에 10년만 정말 일다운 일을 했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거는 하나의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그건 마스터죠. 절대적으로 하고 나는 자주 국방 그거 때문에 요새 이제 또 뭐 저 그거 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그 소위 저 자주 국방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계공업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갖다가서 저 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자주 국방 그걸 갖다가서 저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가 노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요새 뭐 다시 저 뭔가 하면 조명되고 그러는데 뭐 늦었지만은 참 이제 옳게 저 역사가 그걸 갖다가서 하려면은 그분의 그 저 뭔가 하면은 옆에서 보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 명확해요.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까 기계공업 육성방안도 그렇고 항공업 계획도 그렇고 뭐 지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지가 옳다고 생각한 거 박 대통령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그것이 정말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저는 아주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.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뭐 그거 아니라고 박 대통령은 그 나 나름대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런 여건에서 이렇게 받고 생각 못했다는 걸 갖다가 정말 앞서서 그 많은 바쁜 중에서도 그 많은 그거에서도 뭔가 하면 그걸 정확하게 판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죠. 제가 볼 때 기적 같은 일이에요. 큰 틀에서 국내외 정세를 두루 살피고 그렇죠.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한 뒤에 그렇죠. 일단 그 결심이 서면 네. 실무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다 판단을 지원하고 하셨다. 100% 지원해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도 어떻게 쓰든지 네. 타치를 안 하고 하여튼 자유롭게 성과가 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러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의 뭐 좀 그거 하지만은 오수석같이 뭔가 하면 그 일 잘하는 사람 적재적소에 썼다는 거 말이죠.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갖다가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중에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결심되는 거 그대로 맞지 않았습니까?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오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그거 됐고 성사가 됐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박 대통령이 거기서 저 아이디어도 없고 또 아이디어를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일을 만들어냈고 그거는 정말 리더로서 그 이상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퀄리티가 어디 있어요? 박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? 어림도 없어요. 그때 바탕을 안 들어놓게 되면은 안 드러났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 성장이니 뭐니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. 아예 그 국방도 되지 않는 그렇죠. 나라가 방위 산업도 뭐 말도 안 되고.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조금 있으면 무기 제일 1수출국이 되지 않습니까?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.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그렇죠. 굴러가는 그 베이스에서 기차다. 다 된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선견지명이라는 뭐 선견지명에서 그거 했다는 것보다 그분이 모든 걸 갖다 옳게 판단을 내리고 정말 그 당시에 선택권 중에서 제일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?
그러니까 그분의 뭔가 소위 리더로서의 그 퀄리티, 100%를 다 알 수가 없어요, 그분이. 그렇지만 남의 얘기하는 거, 그 중에서 정말, 뭔가 핵심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는 거, 그 정말 엄청난 퀄리티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을 만약에 다시 뵐 수 있다면 무슨 말을 꼭 하고 싶으십니까? 여담에 만나서 가지고 제 술을 권하면 무조건 마시겠습니다. 네, 저 끝으로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앞선 세대로서 젊은이들이 이것만큼은 꼭 좀 유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저는요, 앞으로 우리나라 공화국 아닙니까? 정말 퀄리티 좋은 리더를 찾아야 돼요, 정치인을. 그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거란 말이에요. 나라가 그러니까 특히 요새같이 경쟁이 심하고 이런 때에서 그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건 점점 더 부각이 되는데,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리더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거고, 그 리더가 그 디시전을 제대로 못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차가 나는지를 갖다가서 내가 볼 때는 박 대통령 그거로서 나타난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국가의 운명이라고 들을 수 있지만은 그것도 국민의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정말 좋은 리더를 찾아내고 좋은 리더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게 늘 느껴요. 참 리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도탄 리, 한국 유도탄의 아버지, 백곰 프로젝트의 초기획자셨던 이경서 박사님과 인터뷰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 많으셨어요.